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오늘 아침에는 오히려 단기 이평선을 이탈할 듯한 횡보를 보여줬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지금 대부분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잡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라,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지금 시장은 무지성 매수를 한다고 해서 낙천적인 기사만 보고서 기회를 잡는다고 해서 절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이유까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얘기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댓글로 우리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종목 분석 영상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못 보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11월 13일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외인들의 움직임이 어땠었나요? 코스피 지수에서 매수를 했나요? 아니죠. 코스피 지수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을 던진 거 우리 주주분들도 분명 아실 거예요.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 일별 동향을 보게 됐을 때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코스피 지수에서 굉장히 대량의 매도 물량을 던졌거든요. 수조원 단위의 매도 물량을 던졌는데 여기서 나온 수익을 물론 일본 시장으로 넣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수익을 모두 다 코스피 공매도에 투자를 진행했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실시간으로 공매도 거래 대금을 한번 봐보자고요. 계속해서 줄어들었던 외인들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더 8천억 원을 달성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11월 13일 옵션 만기일이 다가왔는데 지수 자체에 반등이 나와버렸죠. 왜? 지금 이 풋옵션 세력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미정부의 셧다운이 훨씬 더 빨리 끝나버렸잖아요. 미정부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이 하원에서 가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니 얘네들이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반응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 미정부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만 하더라도 11월 16일 이후에 끝날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게 어떻게 역전이 됐느냐? 11월 12일에서 15일에 끝날 것 같다라는 확률이 87%까지 올라오고 16일은 7.5%까지 내려가요. 하루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풋옵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유롭게 공매도 잔고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풋옵션 세력들도 굉장히 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풋옵션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코스피 대형주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 자체의 하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었냐? 이 뒤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SK 하이닉스 같이 개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에서 외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5%까지 올라갔었던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그대로 누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어제 반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4%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실제로 지금 풋옵션 세력들이 지수의 하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제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됐을 때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30만 주의 개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2,800억 가량의 개인의 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대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SK 하이닉스의 5%가 올라간 주가가 음전이 됐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갑자기 마이너스 4%의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냈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 반등의 초입에 있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에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150만 주가량의 외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죠. 이러한 움직임은 도대체 왜 나온 거냐? 어제 미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코어위브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회사가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마이너스 16% 대폭락이 나왔어요. 데이터 센터 건설에 지연이 생기면서 마이너스 16%의 폭락이 나왔고,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일본의 투자 회사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전량 매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마이너스 3%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 섹터, AI 섹터에 혼조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혼조세를 얘네들이 놓칠까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흔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가의 하방 압력을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가 당일 추이에서 지금 외인들의 콜옵션을 보게 되면은 9,000주가량의 순 매도 물량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지수를 누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외인들, 풋옵션 세력들이 주가를 누를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죠. 11월 13일, 내일이 바로 옵션 만기 당일인데 얘네들 풋옵션 세력들 매물 다 털었나요? 매물 다 털지 못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줘야 돼요. 숏 커버나 숏 스퀴즈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숏 커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매수를 해줄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어제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에서만 330만 주, 3,300억 원의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은 어때요? 지금 외인들이 150만 주라는 대량의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방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개인이 주가가 반등을 한 상황에서도 매도를 안 던졌는데, 주가가 소폭의 조정을 받은 이 순간에 매도를 던지겠냐고요. 매도를 던지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풋옵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숏 커버가 아니라 시장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빠르게 매수를 진행하는 숏 스퀴즈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에 휘둘려서 매도를 진행할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삼성전자에서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영상 초반에 무지성 기회, 무지성 매수는 절대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강조드렸죠.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얘기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등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일단 첫 번째,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게 됐을 때 미국 재무부의 마이너스 통장인 TGA 장부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제가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역대 최저치가 나왔거든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음 주 무슨 행사가 있나요? 바로 미국의 최대 소비의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저치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내려가면서 미국 소비재 증시가 굉장히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진짜 시장의 기대치처럼 소비가 나오지 않게 됐을 때는 이 소비자 시장의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증시거든요. 증시가 많이 올라간 거. 그런데 여기서 증시까지 무너지면은 안 그래도 낮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TJ 장고를 풀면서라도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아니,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내려갔는데 왜 증시를 올려?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가계저축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저치고, 미국의 가계 자본이 모두 다 위험자산인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야지 소비자 심리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12월 1일에 QT가 종료가 되잖아요. 이 QT 종료를 모르시는 주주분들, 어렵게 느끼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중에 은행이 있죠. 은행이 누구예요? 연준이에요.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많이 찾는 연말이나 분기말 같은 경우에는 연준한테 은행이 돈을 빌린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은행이 연말도 아니고 분기말도 아닌데 연준한테서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행이 연준한테서 돈을 빌리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니, 시중에 돈이 많다, 유동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은행마저 유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 이거 유동성 경색 나오는 거 아니야? 뱅크런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연준이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진행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 줄 알고 은행한테서 연준이 돈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연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12월 1일부터는 이거 내가 가져가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QT의 종료.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인 유동성, 금리 인하로 나오는 유동성, TGA 잔고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유동성 강세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손해를 보고 계시는 주주분들, 아직까지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변동성이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회에 대한 대응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매수라는 게 맞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매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삼성전자 차트가 어땠나요?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을 만들어냈었죠. 사실 지금 삼성전자 차트에서 손해보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 받으셔야 돼요.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010-6387-5837 위에 번호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아니 삼성에서 무지성 매수를 해도 사실 지금 기회를 잡는다고 해도 절대 손해를 볼 것 같지 않은데 왜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의아하실 분들, 짜증나실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매수가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었던 이유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수익권을 내시고 계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최근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 관세 여론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인당 최소 2,000불의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내용이 굉장히 띠용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2,000불의 배당금을 준대? 관세 여론전?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조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최근에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 미 행정부의 셧다운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주제가 뭐냐? 바로 미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판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니 트럼프 관세 이거 말도 안 되게 뜯어가는데 이거 관세 안 내면 오히려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정말 근시안적인 시선이고, 사실 이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게 됐을 때는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일 거다라고 해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게 됐을 때는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일 거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그렇다면 아니 관세를 안 내는데 왜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인 거야? 라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 왜 파괴적이냐? 지금까지 트럼프가 관세로 걷어들인 돈이 약 14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40조 원의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었냐? 지금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돈을 배당으로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돈을 원래는 AI,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샘 알트먼이 이거 AI 내가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보증을 서줘야 된다,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말만 꺼내도 AI가 버블이다, AI 무조건 주가가 폭락할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실제로 이 140조 원의 투자금 환수가 나오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 파괴적인 시장 영향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에이 실제로 이거 관세법안 위법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기사가 있어요. 트럼프 관세법안이 승리할 확률이 몇 %냐?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22%가 나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확률이 낮은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인원이 6명이고 민주당 인원이 3명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당연히 공화당이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 트럼프 관세법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당연히 승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정치적인 색깔을 묻혀서 투표를 하는 인원이 공화당은 4명이고 민주당은 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색깔을 묻히지 않는 중도 공화당 두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명이 뭐라고 발언을 하고 있느냐? 한 명은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인데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정치고 법은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코니 베럿 대법관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규제를 해주지 못할 때는 이 규제를 대법원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가 트럼프한테 밥을 사 먹을 수 있게끔 카드를 준 거예요. 우리도 부하 직원한테 종종 카드를 주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카드를 가지고서 4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간 거죠. 그런데 이 오마카세를 의회가 규제를 해주지 못하면 대법원인 내가 해야 된다, 대법관인 내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회의적으로 나온 기사들을 몇 개 찾아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월스트리트,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증권사에서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됐을 때 나오는 이 환수금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관세로 끌어들인 돈이 얼마라고요? 약 14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140조 원이 환수가 되게 됐을 때는 그 금액을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똑똑한 게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을 권리를 팔고 있어요. 1달러에 약 20센트 정도 받으면서 팔고 있는데, 그걸 월가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투자가 성공하면 5배 수익률인데 실패하면 0원이거든요. 그냥 마이너스 100% 수익률이에요. 여기에 월가가 투자를 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관세 법안은 위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될 거니까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서 수익권이면 매도를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13일 옵션 만기일만 끝나면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면서 들어오는 유동성으로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구간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가파른 주가의 우상향을 보여주는 와중에 개인들 무슨 생각했나요? 매도를 생각했을까요? 절대 매도 생각 안 했거든요. 11만 3,400원 신고점을 달성할 때도 여기서 매도 던졌을까요? 절대 매도 못 던진다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욕심 나니까 절대 매도를 못 던져요.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비중 확대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삼성전자에서의 조정이 나오니까 개인들 무슨 생각할까요? 후회해요. 11만 3,400원에 내가 조금이라도 분할 매도를 할걸. 반면에 여기서 매수는 절대 못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죠.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에 무슨 생각하냐면,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내가 무조건 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 심리가 진짜 웃긴 게, 진짜로 반등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 매도를 진행할까요? 아니요. 다시 욕심나니까 오히려 매수를 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이 정도 조정, AI 버블 조정을 겪고도 이 정도의 주가의 상승이 나와? 이 위에 매물대 다 털렸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진행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이 트럼프의 관세 법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심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몰라요. 왜? 이 대법원 심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중간 과정에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이 파괴적이라고 했었던 시장의 영향력이 나오게 됐을 때는, 우리가 무지성으로 매수를 했다면, 계속해서 추격 매수를 진행했다면 대응할 현금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코스피가 4,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올라갔었던 좋은 시장에서 사람이 손해를 보잖아요. 진짜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구간별 대응을 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한테는 역대급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이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역대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 관세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아니, 관세법이 위법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 자유무역 시대 때 일본한테 관세를 뜯어냈었거든요. 어떻게 뜯어냈었냐? 일단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본 철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산 철강이 미국 시장을 장악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철강 산업의 표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꼴 보기가 싫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일본을 일단 불러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아니, 너네 나라 철강이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건 알지? 그런데 너 잘 생각해봐. 철강으로 뭐를 만들어? 뭐를 만들긴 뭐를 만들어요? 당연히 군수품 만들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군수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안보 문제인데 그거를 너네가 장악을 하고 있네? 그러면은 우리가 너네한테 관세 붙여도 너네 아무 말 못하겠지? 라고 해버려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실제로 관세를 내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한다고요. 이렇듯 트럼프는 무역법과 관세법 203조 등을 통해서 지금 관세법안이 위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별 품목에 관세를 매겨서 다시 한 번 더 관세를 미국으로 끌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다시 한 번 더 빠른 반등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윗구간에서의 대응을 할 수만 있다면 결국 아랫구간에서의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역대급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 구간에 대한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수익권에 있다고 해서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윗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거니까 삼성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매수 타점과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간혹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항상 종목 분석 영상을 찍을 때 조금 더 나아가는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남들은 다 AI 버블, 옵션 만기를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미정부 셧다운을 얘기를 드렸었고, 남들이 다 미정부 셧다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지금 트럼프 관세 법안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옵션 만기를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앞에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무도 중요하죠. 한 개별의 재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숲을 보는 시선을 키워야 된다. 결국 나무, D램 가격의 상승, 낸드 플래시 시장의 관심, HBM의 수주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숲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시장의 특징이 강한 유동성 강세 시장에서는 숲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숲을 보기 위해서 무슨 자료를 봐야 되는지, 어떠한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 어떠한 지표가 중요한지, 그런 지표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010-6387-5837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었는데 실제로 우리 사람 심리가 어떠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내가 무조건 매수를 해서 비중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정을 겪어보시니까 어땠나요? 비중 확대를 가져갈 수 있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대비책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당연히 실제로 상황에 닥쳤을 때는 감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윗구간에서의 대응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구간들의 분할 매도 타점 꼭 받아가세요.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지 십몇 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나무를 보는 투자를 했죠. D램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당연히 매수를 들어갔을 거고, 낸드 플래시 시장까지 관심을 받는다면 당연히 저도 추가 매수를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는 투자,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해 보니까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깡통도 찼고 억대빚도 졌죠. 막막했어요. 앞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제서야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니까 다행히 시장을 잘 만나서 그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과정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명품 차트 채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 절대로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 변동성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대비를 해 나가면서 저랑 같이 대응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률 같이 만들어가 보자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왜 무지성 매수를 하면 안 되는지, 왜 남의 말만 듣고서 내동매매를 하면 안 되는지 충분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지금 종목 분석 영상 짧지 않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 꼭 보상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우상향을 보여줬었던 섹터가 누군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그런데 이러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높은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 어땠었나요? 이 로봇 섹터에서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순환매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나와서 로봇 섹터의 매수를 꺼려 했었던 주주분들, 여윳돈으로 목돈을 만들고 싶었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선물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노력, 마지막 제가 준비한 영상까지 시청하시고 꼭 다 보상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만약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러한 히든 종목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종종 이 히든 종목 못 받았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셔서 꼭 핸드폰 잘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보셨다면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